네,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에너지 관계 법규에 우리 이제 시험 범위 OT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4개의 법,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용 합리화법, 에너지법, 건축법, 기타 내용들이 있는데요. 개괄적으로 제가 OT 때도 목적을 먼저 이해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목적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선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요. 저탄소법에 근거해서 건물 온실가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감소하고 그다음에 뭘 확대한다? 녹색 건축물을 보급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법이죠. 저탄소법의 이제 광범위한 이 저탄소법이 상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탄소법에서 얘기하는 여러 내용들 중에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너지 평가사의 근간이 되는 법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에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용 합리화법. 자, 에너지용 합리화법, 이제 광범위하게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에너지 수급 안정. 그래서 안정적으로 에너지 수급을 하는 또 에너지에 대한 이제 합리적 이용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에너지용 합리화법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법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용 합리화법. 그리고 이제 에너지법. 자, 에너지법은 더 광범위한 법이죠. 법 내용은 많지가 않지만 에너지용 합리화법처럼 자,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얘기를 안정적 에너지 수급. 여기서도 수급이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법에서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광범위한 법이니까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법에서 가장 상위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에너지법이 상위법으로 포괄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에너지 수급과 안정에 대한 것들을 광범위하게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자, 건축법은 이제 녹색 건축물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그런 이제 대지라든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를 규정한 법이죠. 용도를 규정한 법이다.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를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게 건축법의 목적이니까 이 4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법도 워낙 좀 광범위하니까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대지와 용도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와 이제 설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구조 또 설비 설치 기준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규칙들도 아울러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건축법. 그래서 에너지용 합리화법, 건축법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범위는 넓더라도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다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타 관련법들이 있는데 기타 관련법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 설계 기준 같은 것들, 결로 방지 설계 기준. 그리고 또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규정에 대한 게 있어요. 정보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거죠.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 기준에 대한 게 있어요. 재활용.
재활용 건축 자재에 대한 활용 기준,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도 있죠. 친환경 주택에 대한 이제 건설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은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고시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의 이제 고시, 국토부 고시다라는 거. 이것들도 마찬가지죠. 공동주택 결로 방지 규정, 정보체계 운영에 대한 규정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정보체계를 하라 해서 운영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타법은 사실 4개로 우리 체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이제 떨어지죠.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 거의 이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개의 법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특히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은 정말 명확하게 여러분이 8문제 잡으셔야 됩니다. 8문제. 그다음에 지금 합리화법에서는 5문제, 1문제, 6문제 이 정도로 출제가 되니까 20문제죠. OT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은 이제 잡고 가셔야 된다. 자, 개괄적으로 이제 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 살펴봤고요. 물론 건축법에서도 이제 뭐 일장 총칙이라든가 또 행정 절차 같은 것도 문제 얼마든지 나옵니다. 뭐 면적 계산이나 이런 것들 나올 만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에너지 평가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법입니다. 자, 우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첫 번째 법령이 되고요. 저탄소법에 의해서 녹색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자, 우선 그 목차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의 목적을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는 목차를 정리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OT 때. 자, 그럼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장 총칙, 그다음에 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6장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 7장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보칙과 벌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제목을 보면 대략 어떤 내용이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다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뭐 한국말이니까 짐작 못할 일 없죠. 자, 그러면 우선 이 각 장별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 포진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총칙, 1장 총칙은 자,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그 법에 일단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그래서 총칙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1장은.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용어의 정의가 총칙에는 역시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1장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용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용어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어디까지 적용하고 있나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내용들의 뭐 이 법의 뭐 방향이라든가 뭐 목적의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1장에서 나오게 되죠. 총칙. 그래서 총칙은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죠.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하고 나오는데요. 자, 2장에서는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과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장은 녹색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그런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뭡니까? 이제 행정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행정에 대한 얘기다. 행정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게 2장입니다.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으로 나눠지죠.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수립하는 거고, 이 조성계획은 지역계획이에요. 시도지사가 주체가 돼서 수립권자가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수립하는 그런 지역적인 계획이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자, 지금 1장 총칙, 2장은 뭐 행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3장부터 뭐 본론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본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죠. 어떻게 관리에 대한 이제 대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제 구체적 적용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이제 뭐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너지 성능 개선. 그래서 녹색 건축물을 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에 맞게 녹색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성능 개선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성능 개선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이제 건축물일 때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이제 성능 개선에 대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정보 체계. 정보 체계를 구축해라. 아까 그 정보 체계 관련 법이 기타에 들어가 있는데 에너지 정보 체계를 홈페이지를 만들라는 얘기죠. 정보 체계를 구축해라.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총량을 관리하는 거죠. 에너지 총량 관리. 에너지를 관리할 때 총량을 이제 좀 제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량 관리에 대한 거는 에너지 또 뭐 소비량 공개, 에너지 소비량 공개, 총량 관리 소비량 공개, 뭐 이런 취지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축물에 대한 총량을 관리할 수도 있고, 뭐 지역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이 뭐냐? 그래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이제 제출 대상 연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그런 건축물을 그 인허가를 할 때 허가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거나 기재 내용을 변경할 때 건축행위를 할 때 허가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기재 사항을 변경할 때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강화를 시켜놓은 거죠. 이런 대책들이 3장에서는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용할 테니까 따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장에서 그러면 이제 3장에 구체적으로 이런 대책들을 내놓으면 자, 그런 이제 대책들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등급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관리 대책을 내놓고 따라라 등급을 매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책에 의해서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등급제를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급제 그 시행에 대한 거는 우선 이제 그 일단은 이 녹색 건축물에 대한 그런 활성화 그 조항들이 있어요. 녹색 건축물 조성에 대한 이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설계라든가 유지관리, 설계 시공 유지관리 상에서 그런 국가가 정해놓은 규정을 맞췄을 때 그런 이제 어떤 등급을 부여하겠다,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제는 이제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녹색 건축 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녹색 건축 인증 제도,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성능 정보 공개 그리고 에너지 성능 정보 공개 대상이 있어요. 대상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있고요. 그 규정. 그래서 에너지 성능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대상 500세대 이상 500세대 그리고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연면적 3,000이죠. 3,000
이상의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성능 공개를 해라 정보를. 비교적 이제 큰 건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증 제도는 이제 녹색 건축물 인증 또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 두 가지. 주로 관공서는 뭐 거의 이제 의무사항이 되고 있고요. 일반 건축물도 계속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등급제를 부여하겠다. 성능 정보 공개도 500세대 이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 시설들. 정보 공개를 뭘 공개하겠어요? 연간 에너지 사용량,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그 평가서라는 걸 또 에너지 평가하죠. 공개하게 돼 있어요. 에너지 평가서에 뭐가 써 있어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규모일 때 500세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등급을 부여하고요. 자,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녹색 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등급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라는 얘기죠. 녹색 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그럼 뭘 지원해 줄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뭘 지원해야 되겠어요? 그 녹색 건축물 조성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기술 개발을 좋은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조성 기술의 그런 이제 기술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해야 되죠.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녹색 건축 조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는 녹색 건축 센터를 녹색 건축 센터 센터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을 할 녹색 건축 센터가 뭐냐? 그리고 이제 지원에 대한 것도 뭐가 있겠어요? 이제 시범 사업이 여기 해당되죠. 시범 사업. 말로만 뭐 중요하다 해라 이게 아니라 샘플링을 하는 거죠. 어디에 한 군데 해보고 이렇다 한번 와서 보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시범 사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타 뭐 지원이라든가 또 특례에 대한 얘기가 5장에서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녹색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겠죠. 그래서 뭐 지원 이런 이제 지원이라면 뭘 지원하겠어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특례가 그런 거죠. 또 뭐 외자를 투자할 수 있게 투자 유치에 그런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6장에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별도로. 그래서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장려책으로 그래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는 거죠. 에너지 성능 향상. 뭐 이거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저리로 뭐 차츰차츰 갚는다든지 그런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을 정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뭐 어떤 기금이 들어가는지 기금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죠. 그런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라고 하는데 창조센터를 지정을 해야죠.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해서 요걸 또 창조센터를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7장에서는 이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우리 자격증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평가사의 그런 자격이라든가 또 시험, 에너지 평가사 시험 그 OT 시험 자격 봤죠? 시험이라든가 또 에너지 평가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도 그 에너지 평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뭐 나올만 합니다. 한 문제 정도.
자, 그리고 보칙, 벌칙 이렇게 되어 있죠. 보칙은 뭐 본칙에 들어가기 애매한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보칙과 벌칙, 껴들어가기 애매한 것들을. 자, 그렇게 목차가 정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 절차가 2장까지, 그리고 본론이 이제 3장부터 3장, 4장, 5장이 이제 메인 본론이 되고요. 시험 문제에도 여기 역시 집중이 됩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3개 장에서 집중이 된다는 거죠. 양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책적으로 핵심적인 게 2개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린 리모델링하고 이제 에너지 평가사 정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목차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목차. 목차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녹조법의 목차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목차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먼저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 아까 목차에서 정리해드렸죠. 총칙에는 그 법의 목적,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기타 이제 이 법의 방향과 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지 목적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나오죠. 자, 목적이 나오는데 자, 목적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법의 제정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나오죠. 자, 이 법은 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에 녹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입니다.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다. 다시 얘기해서 저탄소법에 나오는 녹색 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한 법이다. 자, 법의 목적 나옵니다. 자, 목적은 2가지죠. 당연히 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실현, 그리고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한다. 자, 녹색 성장의 실현, 복리 향상에 기여한다. 공법의 취지죠. 공법의 취지. 자, 그러면 목적은 2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수단은 뭐냐? 그래서 수단은 건축물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밑줄 그어야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뭘 확대한다? 녹색 건축물을 확대해서 이 목적을 실현하겠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복리 향상을 기여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복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리, 복리. 근데 복리 항상 그 우리 공법의 공법과 이제 상반되는 건 이제 사법인데, 공법, 공공을 위한 법이죠. 우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든가 뭐 건축법 다 공법에 들어가는데, 뭐 도시 관련 법들. 공법에 항상 이제 나오는 건 복리를, 국민의 공공 복리를 향상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법, 공익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 공법은 이 공익을 항상 이제 우선시합니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거죠. 공익과 대체되는 게 이제 사익이죠. 사익. 공익과 사익이 대체가 되는데 공법은 이제 공익이 목적이고 사법은 사익이 목적인 거예요. 사법이라고 하면 이제 뭐 민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항상 이제 우선시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공법도 뭡니까? 이게 이제 공익과 사익이 적절하게 이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법은 가끔 이제 사익을 제한하게 되는데 사익을 제한할 때는 그냥 제한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한 컴프레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사익을 제한할 때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사익을. 그랬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람도 해야 되고 주민한테 이런 식으로 뭐 개정을 했다라고 이제 뭐 30일 이상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공복리다 그러면 이제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익을 제한할 때 신중하게 제한해야 된다. 자, 그러면 목적을 이제 살펴봤고요. 목적은 뭐 언제나 시험 문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목적.
자,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자, 용어의 정의 우리 책 4개 정도가 나옵니다. 4개. 용어의 정의는 4개가 나오는데 뭐 4개라는 건 뭐 굉장히 단순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쉽게 단순하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의 정의 굉장히 중요한,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하다?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되니까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우선 녹색 건축물이 나오죠. 녹색 건축물. 자, 녹색 건축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녹색 건축물. 자, 정의를 하고 있죠. 자, 우선 먼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자, 에너지 이용 효율의 밑줄, 효율이 높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신에너지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온실가스는 뭐예요? 최소화하는 낮은 그런 건축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뭐 신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수소에너지라든가 연료전지와 같은 말 그대로 신개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재생에너지는 우리 다시 재생하는 그런 에너지죠. 태양열, 태양광, 풍력, 뭐 수력, 지열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의 주범 아닙니까?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이산화탄소, 또 메탄가스, 뭐 6가지 종류를 우리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하죠.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자,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자, 녹색 건축물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녹색 건축물 조성이 나오죠. 녹색 건축물 조성. 이건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범위. 녹색 건축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녹색 건축물을 이제 뭐예요? 이제 건축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녹색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는 거죠. 성능 유지. 기존 건축물의 성능 유지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거죠. 전환이 세 번째. 그래서 건축하고 기존 성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을 녹색 건축물 조성이라고 한다. 3가지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요.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일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2가지가 이제 추가돼서 나오죠. 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평가 등, 여기 법제화돼서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리죠, 우리. 지금 이제 미래 에너지 평가사인데. 자,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자,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에너지를 안 쓴다 거의 뭐 그런 의미죠. 건축물의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이다. 대표적인 녹색 건축물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보죠. 자, 용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색 건축물 조성의 5가지 기본 원칙이 나오죠. 요거 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자,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제 3조에 녹색 건축물 조성의 5가지 기본 원칙이죠. 자, 기본 원칙이 항상 이제 있는 거죠. 조성하는 데 있어서, 녹색 건축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일단 포괄적인 원칙을 따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포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거를 따라서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뒤쪽에 실현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밑줄을 통한 녹색 건축물을 조성해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물을 조성해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 건축물을 조성해라. 그리고 4번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해라. 그리고 5번째, 녹색 건축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계층 간 지역 간에 균형적으로 하라. 불균형을
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죠. 어느 지역에서는 뭐 활성화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침체돼 있고 그러지 말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쭉 갈 수 있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활용을 높이고 자, 에너지를 효율화 실천을 하고요. 계층 간에 조성할 때 지역적 계층 간 균형을 확보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든지 보기 만들기 쉬워요. 자, 네 번째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공법이니까 이런 게 나오죠. 자, 녹색 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시책 수립 그리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의무예요, 의무. 마련해야 되고요. 국가에서 녹색 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절차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공법이니까 이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원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조성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일장 총칙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